어르신들, 아침마다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힘들지 않으신가요? 또는 밤이 되면 어깨가 아파서 잠도 잘 못 이루시죠? 병원에 가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약을 먹어도 잠시뿐이라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체념하신 적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매일 겪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도 수술이나 비싼 약 없이도 통증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연구한 재활의학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하루 5분, 손가락 몇 개만 있으면 충분하고 특별한 도구나 비싼 약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마법의 지점 마사지입니다. 이 지점들은 우리 몸의 주요 통증 완화 지점들로 제대로 자극만 해주면 통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3가지 통증 완화 마법의 지점과 그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잠들기 전 3분 통증 완화 비법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라서 영상에서만 공개합니다. 통증을 줄이려면 몸의 특정 부위에 있는 지점들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들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놓치기 쉬운 부위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3가지 지점은 바로 널쩍다리,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입니다. 이 3가지 지점에 대해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마법의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널쩍다리 앞쪽 근육입니다. 이 부위는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널쩍다리 앞쪽 근육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척추와 골반, 무릎의 균형이 무너져서 여러가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자주 마사지해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널쩍 다리의 앞쪽 근육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정확히는 무릎에서 엉덩이 쪽으로 15cm 정도 위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해주면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줄여줍니다. 그렇게 3분에서 5분 정도만 마사지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마법의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발바닥 중앙입니다. 발은 우리가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많은 분들이 발바닥을 잘 관리하지 않으세요. 발바닥 중앙에는 몸 전체에 신경이 모여 있어 여기를 자극하면 척추와 허리, 무릎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지점은 특히 허리 디스크나 무릎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발바닥 중앙 아치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 부위를 마사지할 때는 3분에서 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발이 따뜻해지는 느낌만 들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걷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발바닥 마사지는 매일 아침과 저녁 2번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발바닥에 작은 공을 이용해서 마사지할 수도 있는데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손가락에 힘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더 편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마법의 지점은 무릎 뒤쪽 오금입니다. 이 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위입니다. 오금은 허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여기를 자극하면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
만성 요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지점을 마사지를 통해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뒤 주름 한가운데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 두세 번 이 마사지를 반복하면 허리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가지 마법의 지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매일 꾸준히 이 세 가지 지점을 마사지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럼 통증이 점차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마사지와 함께 하면 좋은 건강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더 개선하고 마사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점을 하루 5분씩 자주 실천해 보세요. 어느 날 통증이 훨씬 줄어들고 움직임이 더 편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법의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지점은 여러분의 통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바로 발바닥 중앙입니다. 발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중요한 부위이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발바닥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죠. 발바닥 중앙에 있는 특정 지점은 우리 몸의 여러 부위와 연결돼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여러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 중앙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반사구 중 하나로 발바닥에서 신경이 모여 몸의 다른 부위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발바닥의 아치 부분과 뒤꿈치 근처는 척추와 연결되어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허리, 무릎 통증뿐만 아니라 전신의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발바닥 마사지만으로도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하루에 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럼 발바닥 마사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바닥에 발을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발바닥의 중앙, 즉 아치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이 부위를 3분에서 5분 정도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마사지할 때 발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따뜻한 수건을 발에 올려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져서 마사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매일 아침과 저녁 2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루 5분씩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허리와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발의 피로도 풀리게 됩니다. 특히 발바닥에 작은 공을 이용해서 마사지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사용하면 발바닥에 더 고르게 자극을 줄 수 있어 손가락에 힘이 부족한 분들에게도 더 편리합니다. 발바닥 마사지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한 어르신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9세 이금자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며 항상 지팡이를 의지해 걷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지팡이를 놓을 수 없어서 수술을 미뤄왔죠. 그런데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후 3주 만에 허리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걷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2년째 지팡이 없이 생활하고 계시며 동네 친구들이 모두 놀라워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발바닥 마사지는 그만큼 중요한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방법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발이 따뜻해지고 시원한 느낌만 들 수 있지만 점차 허리와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걸을 때도 더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발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 환자처럼 발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너무 강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마사지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감싸고 시작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발바닥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하루에 2~3번 각 부위를 3분에서 5분씩 마사지해 주세요.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세게 하시면 오히려 근육이 경직될 수 있으니
적당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여러분의 전신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릎 통증, 허리 디스크, 심지어 전신 피로에도 효과적이니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여러분의 통증을 줄이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법의 지점인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해보시고 그 효과를 몸소 경험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2주 만에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한 개월 정도 꾸준히 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통증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한결 편안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마법의 지점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이 지점은 통증을 줄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세 번째 마법의 지점도 꼭 놓치지 말고 들어보세요. 이제 세 번째 마법의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지점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 5번의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 통증, 만성 요통, 그리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은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잘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오금은 허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 그리고 만성 요통 등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점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환자분들이 통증을 크게 완화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금은 왜 그렇게 중요한 부위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혈이라고 부릅니다. 위중혈은 방광경락이라는 중요한 에너지 통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락은 허리에서 시작해 다리 끝까지 이어지며 신체의 에너지 흐름을 담당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에 자극을 주면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오금 마사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그 후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유지하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무릎 뒤 주름 한가운데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자극해 주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하면 됩니다. 무릎 뒤 오금 부위는 우리의 통증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므로 꾸준히 이 마사지를 하시면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많이 완화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마사지를 하루에 2~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치료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도 오금 마사지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 사시는 76세 조남철 어르신은 3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매일 아침 약을 드셔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오금 마사지를 매일 3분씩 해주신 결과 3주 만에 허리가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었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느낌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손주들과 함께 놀 수 있게 되어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이 방법을 통해 허리와 무릎 통증을 줄이고 몸이 더욱 편안하게 움직이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사지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 아픈 듯 시원한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 혈압이 높은 분들은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강하게 자극을 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사지 전에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 뒤를 감싸주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 후에 마사지를 시작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마법의 지점인 무릎 뒤 오금 마사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마법의 지점을 꾸준히 실천하면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움직임이 한층 더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매일 이 세 가지 마법의 지점 널쩍다리, 발바닥, 무릎 뒤, 오금에 대해 5분씩 자주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통증을 줄이고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사지 방법과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인 건강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마사지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고 전반적인 건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실천해 보세요. 이제 네 번째 마법의 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네 번째 지점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곳이지만 이 지점의 마사지만으로도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지점은 바로 목과 어깨 부위입니다. 허리, 무릎, 발바닥, 오금 등 여러 통증 부위가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목과 어깨의 통증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과 어깨 통증은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가 아프면 단순히 그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그 통증은 목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거나 척추에 무리를 주어 결국 더 큰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이 만성화되면 자칫하면 두통, 손발 저림, 그리고 심지어 심장병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의 통증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목과 어깨를 어떻게 마사지하면 될까요? 우선 목과 어깨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부위는 어깨뼈와 목 사이의 근육입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자극하면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의자에 앉거나 편안하게 서서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쪽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으로 후두부 즉 머리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살짝 눌러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마사지를 3분 정도만 해도 목과 어깨의 긴장이 상당히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 마사지 방법은 특히 목과 어깨의 근육에 축적된 피로를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실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들, 특히 노년층에서는 목과 어깨가 쉽게 긴장되고 그로 인해 통증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자기 전 이 간단한 마사지만 해주어도 목과 어깨의 통증이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많은 어르신들도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는 박정수 어르신 77세은 이 방법을 시작한 후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어깨와 목 통증으로 잠을 설치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과 어깨의 마사지는 단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과 어깨가 건강해야 나머지 몸의 균형도 제대로 맞춰지고 더 이상 통증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 앉아있는 일이 많거나 머리를 숙이고 작업하는 일이 많은 분들에게 매우 유효합니다. 다음으로 손목과 팔꿈치도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들이 아프다면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거나 손을 쓸 때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목과 팔꿈치의 통증을 줄이려면 우선 손목의 관절을 자주 스트레칭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목을 부드럽게 회전시키거나 손끝을 위로 올려서 팔꿈치와 손목 사이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팔꿈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팔꿈치를 펼치거나 구부릴 때마다 아프다면 팔꿈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꿈치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면 팔꿈치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어 통증이 완화됩니다. 손목과 팔꿈치 스트레칭은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허리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허리가 아프면 우리의 모든 동작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 통증을 완화하려면 허리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방법은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거나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버티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과 발도 잊지 말아야 할 부위입니다. 발목에 통증이 있거나 발이 부어 있다면 그 또한 우리의 일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발목을 마사지하거나 발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해주면 발목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마법의 지점 목과 어깨,
손목과 팔꿈치, 허리, 발목을 매일 5분씩 관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통증이 점차 줄어들고 몸이 한층 더 가벼워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건강 습관들이 바로 여러분의 통증 완화와 더불어 전체적인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마법의 지점 마사지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익히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마법의 지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지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최적화하고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는 특별한 부위입니다. 사실 이 부위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바로 허리와 척추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복부입니다. 복부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복부의 근육은 우리의 척추와 허리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부의 근육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전신의 균형이 맞춰지며 몸의 피로가 덜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와 척추 통증을 겪을 때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부 근육을 제대로 키우면 허리와 척추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복부와 척추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바닥에 엎드려서 팔꿈치를 어깨 바로 아래에 두고 팔꿈치와 발끝만으로 몸을 지탱하며 평평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허리가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복부를 힘껏 조여주세요. 이렇게 30초에서 1분 정도 버텨주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복부가 점차 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운동은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허리를 자주 삐끗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플랭크를 하루에 3세트씩 30초 정도씩만 하면 허리 근육이 강화되고 척추를 지탱하는 복부 근육이 발달하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척추에 대한 관리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추는 몸의 기둥처럼 중요한 부위입니다. 척추가 건강해야 우리의 목, 어깨, 허리, 무릎 모두 잘 기능할 수 있습니다. 척추를 잘 관리하려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앉거나 서 있을 때 척추를 일자로 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고 허리와 어깨를 일직선으로 펴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앉아 있는 동안에도 자주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목과 척추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하루 종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스트레칭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건너뛰고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은 근육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며 통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칭은 고양이와 소 스트레칭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발로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아래로 내리고 고양이처럼 등을 둥글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쉬면서 등을 펴고 배를 내려 소처럼 상체를 열어주세요.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척추와 허리의 긴장이 풀리고 근육의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으로는 허리 돌리기 운동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허리와 척추를 부드럽게 돌려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어깨 넓이로 서서 팔꿈치를 가볍게 구부린 상태에서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며 허리를 풀어줍니다. 한 방향으로 10회씩 반복하면 허리가 훨씬 편안해지고 유연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운동은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고관절이 뻣뻣해지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고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 하체의 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서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내밀고 반대쪽 다리로 굽혀 앉으면서 고관절을 스트레칭합니다. 10초씩 3번 반복하면서 유연성을 증가시키세요. 또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운동입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켜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속성입니다. 하루아침에 통증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마법의 지점 마사지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하루가 다르게 몸이 개선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3분 통증 완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어깨와 목 통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쪽에 대고 손가락으로 후두부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주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고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